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출국이 예정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종섭 전 장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출국 금지가 된 상황에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일단 오늘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출국 금지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부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이렇게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정한 인사권 행사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보통은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수사 대상인 점이나 출국 금지가 된 부분을 왜 챙기지 못했는가, 부실한 검증이 있었다라는 문제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관련자들, 하급자들은 일부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1월 압수수색 이후에 이제 신속한 수사는 좀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그럼 과연 이 최상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물은 것이 필요하느냐, 예. 이 사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신속한 수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아침까지는 이 전 장관이 이제 오늘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타사 보도에 따르면 일단 출국이 연기가 되고 또 부임 시기도 다시 조율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확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단 이 전 장관이 직업 외교관은 아니잖아요. 특임 공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대통령실 입장 보니까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해명할 때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검증할 때 출국 금지 대상인지 이런 부분은 안 들여다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를 해보고 그리고 수사 중인 사항을 확인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많이 하고 시스템을 네. 마련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공수처랑 법무부가 별개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중인 상황, 수사에 필요해서 출국 금지된 상황 정도는 인사 검증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정보이고 예. 또 이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이 인사 검증이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 거는 너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것을 알 수도 없었고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실한 검증을 어떻게 보면 확인해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아그레만까지 있는데 임명을 철회한다 또는 늦춘다 아니면 아예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상황을 대통령이 물을 수도 없고 또 답해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저희 고위공직자를 이제 인사검증을 할 때 그런 범죄 경력 자료나 수사 정보를 예. 얻지 않으면 사실은 철저한 인사검증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사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당사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 특히 지금 알려진 보도 사실조차 확인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공수처에 확인이 가능하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걸 넘어서서 기본적인 어떤 부실 검증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나아가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갈 만큼의 전문성과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수사가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인사권 행사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주로 꼭 보냈어야 되고 그게 이 시점이고 수사 중간에 꼭 이렇게 출국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느냐 또 다른 사람은 없었느냐 이런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서 좀 또는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상대국인 호주도 출국 금지를 모른 채 아그레망을 내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5일에 출국 금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상태고요.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국 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출국은 공적 업무 수행이고
감안해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출국 금지를 철회하게 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한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출국 금지를 당사자 이의 신청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고 또 장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출국 금지를 결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와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고 입국해서 수사 일정까지 모두 마친 사람들은 이런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적인 목적으로 아그레만까지 되어 있고 외교부 여권까지 발급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출국 금지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직권으로 해제해도 무방하다. 다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출국을 했다가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고 한 6개월 이후에 1년 이다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이 수사에 이미 좀 수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 수사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핵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는 맞춰야 되는데 특히 야당에서도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이유로 뭐 특검 주장도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 주장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의자마저 한국에 없고 소환 조사 일정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야당의 어떤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든 좀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1차 조사이고 짧은 조사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진행돼야 수사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출국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게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4시간 정도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공수처에서 그럼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볼까요? 해당된 제명은 이제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용서류 무효인데요. 경찰청으로 이제 사건을 이첩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직권남용이 있었고 또 수사자료 일부를 삭제하는데 가담했는지 여부, 지시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볼 것인데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도 핵심적으로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또 관련된 서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의 작성권자 그리고 이걸 인지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휴대전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여러 개이거나 또 그 당시 최상병 사건 때의 휴대전화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강제 수사, 예를 들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좀 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국방부에서 한 문건을 조사본부에 내려보냈는데 이 문서에 이종섭 전 장관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래서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문건이었습니까? 내용이 뭐였나요? 이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최상병이 이제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이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상 가실치사, 일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로 그 당시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8명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하고 입건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문건을 전달을 하고 보고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8명 중 일부 간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또는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어떤 내용의 문건이 작성이 된 것은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에 누구는 특정하고 누구는 피해자로 하고 말고를 관여한 거잖아요.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본 것인데 이 문건에 관련해서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혐의는 배제하라 이런 취지로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더 있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된 상황인데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다든가 대사로 임명된다든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정치권에 나가거나 이렇게 대사로 임명되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나 수행의 자유도 있고 인사권자의 재량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고 특히 예. 이 사건 수사는 한 군인이 열심히 공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사망을 한 거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없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의자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강제적으로 빨리 수사를 해서 최상병 가족들은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아들의 죽음의 원인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국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국가는 핵심 피의자를 예를 들면 승진을 시킨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공천을 준다던가 공천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예. 그런 부분으로 공과 벌, 공과 가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예. 이렇게 공천을 하거나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일정을 빨리 잡아서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인권센터에서도 이렇게 출국을 시켜버리면 진상규명은 난항에 빠지게 된다. 사실상 수사가 유야무야 사실은 굉장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이 사람이 수사 중인 사람이냐, 그 핵심 피의자냐 이거를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이 사람을 승진시켜버리면 수사기관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에 굉장히 좀 어떻게 부담스러워진 측면이 있거든요. 향후에 신분이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호주 대사로서 공직 수행을 하는 사람을 소환 자살을 여러 차례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쓸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인사권자가 인사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종섭 전 장관 오늘 호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출국을 연기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일정을 바꿔서 일단 출국 일정은 연기했고 대사 부임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이 전 장관이 그 출국 금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거 이걸 받고 나서 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그 해제할 때 아까 짚어주셨듯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출국 금지는 수사를 안 받고 해외로 도주할까 봐 하는 네. 결정이기 때문에 해외 도주하지 않고 수사 열심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유지할 실익은 없죠. 그리고 사실 호주 대사까지 임명되시는 분이 해외로 도망갈 가능성은 많이 낮기 때문에 해제 결정은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사를 위해서 출국 금지를 한 거니까 예. 수사를 빠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빈틈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기소해서 형사 재판까지 가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 임명을 취소하는 수순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빨리 진실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호주로 가게 된다면 수사가 끝나기 전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마도 출국을 연기했던 것으로 보이니까 수차례 이제 필요한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이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끝나지 않고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출국 필요성이 있어서 출국한다고 한다면 돌아올 때까지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간적으로는 연기될 수밖에 없고 예. 또 외국에 있는 피의자를 소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사를 철저하게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국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권도영 씨 얘긴데요. 그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이잖아요. 지금은 몬테네그로에 있고요. 앞서서 미국으로 송환 결정이 났었는데 지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우리나라로 송환을 결정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절차적 위법을 이제 법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은 위법하다, 절차를 간과하거나 잘못 판단했다라고 다시 이제 원심으로 판단을 돌렸는데 원심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테라루나 관련한 이렇게 이제 50조 이상의
굉장히 전 세계적인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횡령 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와 이제 앞으로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도 이 피의자 권도형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피해자가 많고 세계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서로 이제 중첩적인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을 때의 기준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단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그 인도 청구를 한 시기.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되고 이 범죄자의 어떤 국적이라든가 거주지 그리고 피해가 어디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국 결정이 취소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 국가로 보냈는데 근데 그 법원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확인을 좀 잘못한 겁니까? 네, 확인을 잘못하기도 했고 처음에 한국 정부가 보냈을 때는 이메일의 형식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간과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전자 문서도 송달의 효력과 이 문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법원에서 지적을 해서 한국 정부가 어찌됐든 먼저 요청을 했고 특히 한국인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특히 이 피의자 권도영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뀐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승인이 있으면 한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로도 일단 한국 정부가 먼저 요청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 또 미국 정부 공문 보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이 아니라 임시 구금 요청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법률적인 문서의 해석도 실질적으로 범죄인 인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라는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문서를 이제 가지고 한국 정부보다 먼저 미국이 인도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오류가 있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된 것이고요. 네. 수사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냥 미국도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증권 시세 조정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사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결정했을 때도 이게 딱히 위법하다라고 보이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 법무부에서 최종 승인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으나 네. 법원의 결정이니까 정부에서도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외신 보니까 그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다라고 밝히면서 미국행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훨씬 외교적으로 상호주의나 이런 것이 강력해서 한국이 뒷순위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한 것까지 법무부가 이걸 무시하거나 이걸 다른 절차를 개시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의 결정대로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권도영 씨 당사자도 한국으로 오길 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형량 때문일 텐데 미국과 우리나라 형량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얼마나 나는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100년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 유기징역 형 상한이 가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50년으로 못 박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가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을 2명 죽으면 이 사람에 대한 형량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병가 합산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람을 2명 죽였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의 형량에 가중을 하다 보니까 형량 자체에 차이가 나서 우리나라가 재판을 해서 가중해서 엄중하게 처벌해도 한 40년형이 예상된다라고 네. 하지만 미국에선 비슷한 사건의 범죄로서 재판받은 사람이 100년형을 선고받은 전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도영 씨도 우리나라에서 받는 게 본인이 양형이 더 낮아질 기대를 하는 거라서 오는 거라서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낮은 양형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온다는 점이니까 네. 일부 피해자는 미국 가서 이제 평생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